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회 CBT 실전 문제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흙막이 벽체 내외 토사의 중량차에 의해 발생하죠. 2번 연약한 집안 점토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죠. 4번 흙막이 벽의 근입장 지피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죠. 정답은 3번 연약한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보일링 현상이고 점토 집안은 히빙 현상이니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안전시설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이지만 정답은 4번 본사 일반관리비는 사용 항목이 아니고 본사 안전관리비가 사용 항목이죠. 다음 중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를 찾는 문제죠. 지상 높이가 25m가 아니라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 공사죠. 최대 지강 길이가 45m가 아니라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죠. 깊이가 8m가 아니라 10m 이상인 굴착 공사죠. 정답은 4번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 댐 건설 공사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 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권상 드럼 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15배 이상. 핸드브레이커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기본적으로 현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죠. 정답은 2번 작업 자세는 하향 45도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유지해야 하죠. 3번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은 항상 철저히 해야죠. 4번 호스의 교차 및 꼬임 여부를 점검해야죠. 다음 중 추락재해 방지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추락재해 방지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는 추락재해 방지 설비이지만 추락이 아니라 낙하재해 방지 설비죠. 그렇죠?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cm 그물코인 방망을 설치할 때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최소 높이로 옳은 것은 단 설치된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 L은 2m, 장변 방향 방망의 지지간격 A는 3m이다.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최소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0cm 그물코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단변이 장변보다 작을 경우 바닥면 사이 높이는 4분의 0.85 곱하기 단변 플러스 3배의 장변이고 단변이 장변보다 큰 경우 바닥면 사이 높이는 0.85 곱하기 단변으로 계산하죠. 이 문제에서 단변이 2, 장변이 3으로 단변의 길이보다 장변의 길이가 더 길죠. 따라서 공식은 기역번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4분의 0.85 곱하기 단변의 길이 2 플러스 장변의 길이 3 곱하기 3 계산하면 2.4m. 정답은 2번 최소 높이는 2.4m죠.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공통으로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하는 보호구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안전화를 착용해야죠.
지내력 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중, 치마량 곡선을 얻었을 때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도로 옳은 것은 단,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도는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도 곱하기 2분의 1. 허용 지내력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허용 지내력도는 문제에도 나와 있듯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도의 2분의 1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에서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도는 항복 강도죠. 문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꺾이는 이 지점이 항복 강도가 되겠죠. 따라서 항복 강도 12에 2분의 1을 계산하면 6톤 per 제곱미터가 되겠죠. 정답은 1번 6톤 per 제곱미터.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붕괴 방지 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탈면 방지 공법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죠. 배토 공법, 압성토 공법, 공작물의 설치는 비탈면 붕괴 방지 공법이지만 정답은 4번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보강 공법이죠. 다음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낙하물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하죠. 정답은 1번 2m 이상.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작업 발판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발판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야죠. 정답은 2번 발판 재료 간의 틈은 5cm 이하가 아니라 3cm 이하로 해야죠. 3번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죠. 4번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는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야죠. 정답은 4번 40cm 이상. 말비계의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20cm 이상으로 해야죠.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추락재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죠. 2번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해야죠. 정답은 3번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5도 이상이 아니라 이동식은 75도 이하, 고정식은 90도 이하로 설치해야죠. 4번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이 빠지는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거푸집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1번 콘크리트의 하중에 대해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갖춰야 하죠. 정답은 2번 콘크리트 내 수분이나 모르터르 등에 대한 물빠짐이 아니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원활한 구조를 갖춰야 하죠. 3번 최소한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성을 가져야 하죠. 4번 거푸집은 조립, 해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죠.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되어야 안전한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보다 최소 1.5배 이상 되어야 안전하죠. 정답은 3번 1.5배.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콘크리트는 배출구와 직이면까지 최대한 낮게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죠. 2번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죠. 3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죠. 4번 타설 시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부어넣어야 하죠.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굴착 작업 시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동결 상태의 변화는 굴착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지만 4번 시계의 상태는 굴착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아니죠. 강풍 시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으로 옳은 것은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1번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죠. 이 문제는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지역을 계속적으로 운반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운반 기계는 불특정 지역에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를 찾는 문제죠. 컨베이어, 크레인, 기차는 고정되어 있는 위치 또는 지역에 화물을 운반하죠. 정답은 3번 화물차는 불특정 지역, 길만 있다면 어디든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